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에 입지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또 최근에 호텔 황제가 상담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사례죠. 사례 첫 번째. 이분은 이제 상담한 지가 한 3개월쯤 전이었어요. 한 3개월쯤 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셨습니다. 70세. 이렇게 되셨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하셔서,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하셔서, 포인트가 이 사례 의뢰인께서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을 누릴 목적으로 이제 호텔 황제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이제 회사에 내사를 하셔서 이제 호텔 황제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3개월 전에 이제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의뢰인께 그랬습니다. 의뢰인님, 현금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하셔서 임대소득을 누리기 위한 수익 구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이제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하셔서 이제 모텔을 취득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이죠. 그게 이제 임대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 황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영을 하셔야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직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연세가 있어서요, 본인이 도저히 직영하지는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지배인을 고용하셔서 직영을 운영하셔야 수익률도 보다 많이 누릴 수도 있고 향후에 처분하기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의뢰인께서는 아주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임대소득을 보려고 한다. 임대소득.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저하고는 컨설팅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텔 황제를 찾아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뵀을 때에는 우리 의뢰인께 제가 컨설팅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요.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최근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 이제 의뢰인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모텔을 취득하셨답니다. 취득하셔서 현금 10억이죠? 자기 자본 10억. 이때는 본인의 자기 자본 1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는 공유로 취득을 했답니다. 공유로. 두 분이시죠? 의뢰인과 다른 한 분이 같이 5억씩 투자했답니다. 5억씩. 본인이 10억을 투자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셨는데요. 임대를 주셨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 2,700만 원. 네, 임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호텔 황제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텔을 취득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검증을 다 했답니다. 네, 다 검증을 해서 연락이 온 시점에는 임대를 준 시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임대를 줬는데 호텔 황제님 제가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입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점유를 함과 동시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요즘에 뭐 스타일러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객실에 스타일러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예, 이러한 이제 전자제품을 조금 구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여쭤봤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특약을 기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의뢰인께서 임대소득을 보신다고 하셔서 자기 자본 10억에서 호텔 황제가 컨설팅을 안 해드렸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자본 1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억이었어요. 의뢰인의 자기 자본은.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5억씩 투자하셔서 모텔을 취득했는데 물건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물건 자체는 보증금 5억에 월 2,700만 원 정도에 받을 모텔이라면 물건 자체는 좋아 보여요.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임차인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이분에게는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이제 의뢰인께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 투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의뢰인의 투자는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잘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투자를 잘 못했다고 보여지십니까?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이런 투자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잘못된 투자.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공유로 모텔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반반씩 나눠 가지셔야 되겠죠. 2,700만 원인데요. 월세 2,700만 원을 받으시면은 이 의뢰인께서 그래요. 이자가 700만 원 나간답니다. 네. 이자가 700만 원. 2천만 원이 남죠? 네. 2천만 원이 나오면 각각 세전 1,000만 원의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세전 수익. 여기서 세금은 뭐가 발생이 됩니까? 재산세. 7월 달에 건축물분 재산세,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여기서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과세 대상이겠죠. 직영을 했을 때에는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그렇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에서 종합소득세는요, 공제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세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임대를 준 시점이죠. 첫 번째 임차인. 취득해서, 이 취득 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차 2년을 계약하죠. 네, 2년. 이 기간 동안 5억에 2,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700만 원. 한 가지 더 중간에 팁을 드리면요.
일단은 호텔이든 모텔이든 직영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점유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3자가 보았을 때, 또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직영 물건이 아니고 임대의 물건은요. 일단은 하자입니다. 일단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하자예요. 매도인이 임대인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임대를 줬겠죠. 예, 그렇지만 임대를 주고 있는 물건은 일단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자입니다. 예, 그 하자 부분이 50%가 되느냐, 10%가 되느냐, 80%가 되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처분 시에 소요 기간이 더 길게 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꺼림직한 물건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은요, 이 임차인은 말이죠,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거예요. 네.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관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뒷전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달에 매출에 의한 본인의 순수익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가보면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과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텔과 관리 자체가 다릅니다. 네, 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2년 동안 5억에 2,700만 원은 보장이 됐죠. 네.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나가야지 그 전에는 못 나가는 거죠. 네. 월세도 깎아줄 필요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점 이후가 문제입니다. 네. 2년을 지난 시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옵니다. 리모델링. 직영 물건은요. 현재 시점에서는 시설이 아주 좋겠죠. 왜? 5억에 2,7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니까. 매출이 5억 2,800만 원이면은 지방에서 단순히 봤을 때 월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는 좋은 물건으로 호텔 황제가 사료가 되는데요. 직영에서 2년과 임대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요. 직영 물건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시로 우리가 교체를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수리수선 정도만 해줘도 되겠지만 임차인은 보유기간, 이 점유기간 동안 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면 이제 소유자께서 의리인께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5억에 과연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좋은 시점은 다 지났다 이겁니다. 이때 5억에 2,700만 원을 받으려면은요,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호텔 황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운영했던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면서 관리를 했냐 모르기 때문에 비용이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2억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비용이 분명히 추가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세 2,700만 원. 2년 전에 2,700만 원인데 2년 후에도 2,700만 원이다? 일반 상가는 말이죠. 2,700이 아니라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서울의 중심 상가에서는. 예. 그래서 요즘에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모텔이나 호텔은 다릅니다. 이 똑같은 상가로 우리가 시선으로 봤을 때 월세 책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시설이 얼마가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시점에 월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호텔이나 모텔은 시점이 경과된 뒤에
임대인이나 소유자께서 리모델링이나 수리수선을 안 했다면 대부분의 월세는 조정이 돼서 나옵니다. 얼마에? 2,500이나 뭐 2,300 뭐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가 하락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또 임대를 무조건 이제 임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임대소득을 보시는 분이 여기에서 이제 시점이 도래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세전 각각 1,000만 원이지만 여기에서 월세가 만약에 400만 원이 깎였다. 예, 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각각 세전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세전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뢰인께서는 투자를 잘 못하신 거예요. 투자를 잘 못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자기 자본이 10억이 아니고요. 5억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5억이면요. 본인이 직영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렵죠. 자기 자본 5억으로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지방에 일반 상가나 또는 뭐 주택,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이죠.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유로 이렇게 우리가 지분을 공유하시면은요, 분명히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동업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호텔이나 모텔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심해요. 왜 심하냐? 현금이 타 사업보다 현금 발생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공유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좋게 자기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호텔 황제에게 상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분. 예. 이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다툼이 생기고요. 예.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처분하기가 어렵느냐? 첫 번째는 시설. 직영으로 운영해야 시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임대를 줘야만이 시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매도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말이죠. 두 번째, 매출.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매출을 꾸준히 유지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임대를 줬을 때 매출을 꾸준히 유지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렇죠? 네. 뭐 답은 뻔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처분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가끔 이제 임대소득, 이 임대소득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50분짜리 강의를 한번 할 예정인데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초기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됩니다. 초기 자기 자본이.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이제 전문 직업군에 속해 있다 보니까 호텔에 모텔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을 고용해서 직영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대소득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좀 많이 또 필요합니다. 따로 직영할 때와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조만간 또 여러분께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두 번째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물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이제 두 번째는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데요. 네. 현재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영업. 네. 그래서 아직 미팅은 전입니다. 아직 미팅은 전이에요. 예. 이제 다음 주 이제 미팅을 할 예정인데요. 이분은 이제 자기 자본을
이제 2억을 투자하실 분이세요. 2억을 자기 자본을. 네. 지금 서울에서 자영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걸 정리하면 네, 한 2억 정도 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배우자님과 이제 동의가 다 끝났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임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텔 황제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의 목소리가 아주 진실돼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자녀분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지방으로 가가지고 보증금 2억에 해당되는 모텔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고 모든 게 결정이 다 됐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기 전에 호텔 황제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호텔 황제가 이제 일부러 저희 회사에 출근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들을 예정인데요. 이분의 목소리가 아주 진실되고요. 가슴에 와닿습니다. 남의 일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텔 황제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 회사에 모시고 아주 진실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모텔 임대 이제 모텔을 이제 이분 입장에서 임차라는 거죠. 네. 임차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임차를 해서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네. 첫 창업자 입장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호텔 황제가 아주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한 2시간 이상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도 말이죠.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이 위치까지 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호텔 황제에게 연락을 해주신다면 호텔 황제는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죠. 네, 저를 믿는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요. 본인이 어떤 숙박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모든 처음 경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일반 상가처럼 소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억씩 투자하시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요, 호텔 황제가 내가 호텔 모텔을 임대하는 것처럼, 내가 호텔 모텔을 취득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정성껏 진실되게 호텔 황제가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에 호텔 황제 연락처 나가고 있죠? 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742번입니다. 네, 사용 승인을 2014년 1월 1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호텔이고요. 대지 면적 149평, 연면적 825평이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매가는 198억, 직영 중이시고요. 최대 용자 14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본 5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객실 수는 60개,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 주차는 다수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한 평당 3,748만 7천,
602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신축 호텔이고요. 본 물건은 트리플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입지하고 있고요. 지가 상승은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요. 부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식당도 있고 세미나실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래요. 세미나실 등 이렇게 각종 부대 시설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본 호텔의 이제 회전율을 보니까는요. 회전율이 93%에서 한 96% 이 정도의 회전율을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실이 60개죠? 객실이 60개. 60개에서 회전율이 93에서 96%가 발생이 된다면 객실이 60개 중에서 하루에 우리가 판매되는 객실 수를 봤을 때는 56개에서 58개의 객실이 매일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의 이제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 최대 융자 140억이죠. 140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면 3.8%에 대한 이자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요. 1년에 5억 3,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시고 한 달에 이자가 4,4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자본 58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58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1억 5천 중에 순수익은 6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12.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호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